네, 계속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ASK에 관해서 애티튜드, 태도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지식, 사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 자체에 관해서도 에스크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기업 경영인의 애티튜드나 스킬이나 날리지를 측정을 해도 돼요.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의 회사에 관한 애티튜드는 어떻더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스킬은 어떻더라.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은 어떻더라. 등등을 측정을 해도 돼요. 또 최근에는 논문들 중에서도 새로운 탑픽들 같은 거 보면은 ESG와 관련된 논문들도 최근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ESG가 뭐와 관련된 거냐? 경영에 관련된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기업들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많은 지표를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E예요. E가 뭐냐면 environment예요. 환경에 관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친환경적이냐. 소셜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은 어떠냐. 그리고 이 회사의 G는 뭐냐면은 거버넌스. 경영체제나 구조는 어떠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회사의 ESG 인덱스를 보게 돼요. 지표를. 그 회사가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소셜 측면에서, 그 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외국 그 저널이라든지 외국의 평가기관에서 그 기업이 단순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적인 부분, 올해 뭐 1분기가 어떻고 연말에 성과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이것도 살펴보지만 이와 관련된 게 주로 우리가 퀄리티와 관련된 것이죠. 양과 관련된 것들이죠. 양과 관련된 거 보면 이건 사실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어떻고 이 회사의 소셜 측면에서 어떻고 이 회사의 거버넌스 측면이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평가하거나 기업에 관한 분석을 할 때는 이와 관련된 논문의 탑픽을 잡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살펴볼 때는 그 기업들의 그 ERS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주 베이는 뭐냐면 벤처 기업의 퍼포먼스, 벤처 기업의 성과를 평가를 할 때는 이 네 가지 부분을 가지고 보는 게 어떠냐. 앞에가 F예요, 펑션.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이거의 함수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함수를 기타 함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되게 많아요. 크게는 네 가지 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네 가지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이거 뭐예요? 이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자체를 볼 거냐 사람을 볼 거냐. 이 기업가예요. 엔터프레너. 기업가. 기업 가적 측면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가는 아까 얘기했던 기업가일 수도 있지만 최고 경영진일 수도 있고 기업의 오너일 수도 있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일 수도 있어요. 최고 경영진일 수도 있고 대주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 측면에서 살펴보는 R이 뭐냐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자원 중에서도 사실은 이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는 거죠.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해. 근데 그 집안은 어떻대냐? 자, 그 집안은 뭐예요?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또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 그 여자분은 어떻느냐.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여자분을 보면 될까요? 부모도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돼요? 그 집안에 어디 산대냐, 재산은 어떻느냐, 살펴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전통은 어떻느냐, 그 어머님의 아버님 관계는 어떻느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이걸 뭐냐면은 유무형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리소스는 자원인데, 자원을 볼 때는 무형 자원과 유형 자원이에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그 회사는 지난 40년간 계속 흑자를 냈는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원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10미니트거든. 10분 내에 다 내리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스템. 이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눈에 보이는 자원은 아닌데 뭐예요? 회사 자체가 확립된 뭐예요? 돌아가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기업에서 평가가 되는 것은 유형자원으로 평가가 돼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떻고, 자산은 어떻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실제로 기업 경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뺏길 수 있는 것과 뺏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가져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유형 자산이나 유형 자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무형 자원이에요. 자, 하버드라는 대학은 지금 외형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죠. 하버드라는 대학은 뭐가 지금 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뭘 좋아하고 뭘 지금 존경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전통과 하버드 대학이 배출해낸 인력들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법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을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영국에서 좋은 점을 가져오고, 일본에서 좋은 점을 하고, 미국에서 좋은 점을 하고, 유럽에 좋은 점을 가져와서 딱 법을 만들어요. 상법을 만들기도 하고, 민법을 만들기도 하고.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운용과 활용과 적용은 돈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심하게는 우간다나 탄자니아보다 못하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때는 유죄였어. 몇 년이 지나서는 또 아니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얘가 올 때, 똑같은 사건으로 얘가 올 때. 김현장이 수임하면 무죄가 되고, 갑자기 지 혼자 단독을 하면은 갑자기 징역 몇 년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무형의 사법체계, 유형의 사법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법 자체는.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어떤 특정한 친구들이 만약에 5명이 똑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변호사를 사용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5명이 한 명만 나가는 거야. 제가 소년원을 들어가는 애들을, 가기 직전에 애들을 분류심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가기 직전에 애들이 모여서 하는 애들이에요. 실제로는 나이가 어린 애들, 이렇게 15세, 16세 이 정도 되는 애들을 모아서 있는 애들인데, 안양에 분류심사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학교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에요.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엄마를 칼로 찔러주기네, 불태워주기네, 뭐 이런 강도, 강간, 폭행 뭐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폭행애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5명이, 6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막만 봤는데 아직 못 나갔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중학생들인데 여학생을 강간을 한 거예요. 진짜 강간한 애는 나갔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못 나갔어요.
얘가 이런 거예요. 걔는요, 집이 부자였어요. 변호사 2명 써가지고 나갔어요. 나머지 애들은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까지 벌써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다 뺏겨왔어요. 외국의 반도체 기술을 다 뺏겨왔고 텔레비전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드는데 돌아가는 시스템은 다 무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자식한테 주겠다. 아니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그렇게 주는 자본주의는 없어요.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록펠러 자식들이 계속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카네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카네기 자식들이 다 여기저기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돈 되는 건 이것저것 수십 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삼성같이, 우리나라 현대같이, 우리나라 LG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어쩌면은 절제와 균형과 봉사가 기본인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뭐예요? 조폭들 돈 되는 거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빠진 거죠? 왜 창업을 했는가? 왜 사업을 계속하는가? 사업과 사회의 기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 전혀 경영진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 오로지 키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은 뭐 백화점에 하는 업체들은 그 납품하는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들이 친척들 사도들이 다 하고 앉아있고 자동차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를 유통하는 가지고 운반하는 회사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이게 현대글로비스예요. 원래는 뭐예요? 트럭 회사들이 몇 군데서 나눠서 먹던 건데 지금 누가 나눠 먹고 있어요? 정몽구하고 정의선이가 둘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둘이서 다 나눠 먹고 있어요. 누가 가져갈 이익이에요? 일반 조그마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이 다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자체도 자본주의만 가지고 흉내만 냈어요. 외국의 자본주의. 서양의 자본주의 흉내만 냈지 그 본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있는 거죠? 철학은 엉망진창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돈 벌어놓고 다 자기 자식한테 주고 갔어요. 빌 게이츠가 돈 벌어가지고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자선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자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기업의 자원에서는 실제로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뺏기지 못하는 부분이 무형을 오히려 많이 못 뺏겨요. 무형 속에는 기업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기업이 성과가 왜 많이 나올까 했을 때 이 속에는 이 유형 자원들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무형 자원 때문일 수도 있고 유형 자원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무형 자원 속에 뭐까지 포함되는 거죠? 내가 이 기업에서 직원들의 자부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 성과로 이어지는 거죠. 왜 이 비슷한 환경인데 이 기업은 성과가 높을까? 했더니 이 기업은 유형 자원은 그 기업하고 똑같은데 무형 자원이 다르더라. 뭐가 다르느냐? 그 회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더라. 그 회사 직원들의 자부심이 다르더라. 로얄티가 다르더라. 충성도가 다르더라. 몰입도가 다르더라. 이거와 관련된 다 논문은 뭐예요? 다 자원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원에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I 산업이에요. 어떤 산업들은 사업 전망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전망이 나쁘기도 해요. 특정한 사업. 그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위협이라고 해요. 폴스. 폴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돼요. 힘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일본이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일본의 위협의 앞에 놓이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힘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나는 힘이고 일본은
위험을 느끼겠죠. 특정한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5가지 위험이 있어요. 5가지 위험은 첫 번째는 사업 내부의 위험도 있어요. 사업 내부에 끊임없는 업체들 간의 위험이 있어요. 자, 마스크 같은 데 생겼을 때 마스크 업체들 간의 위험도 있죠. 자기들끼리. 그죠? 마스크, 자기들끼리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들이 경쟁하잖아요. 마스크를 공급해주는 물량을 공급해주는 90%라든지 이런 업체들이요. 공급자 위험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니네 공급 안 해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만드는 거예요. 공급자의 위험이 있어요. 재료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공급해주는 업체. 그 다음에 수요자. 사가는 업체에서 나는 니네 안 사갈래. 난 외국에서 수입할래. 난 다른 업체 가져갈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이 되는 거죠. 야, 마스크 대신에 다른 거 쓸래. 야, 마스크 K94 안 쓸래. 그냥 일반 면 쓸래. 이런 거 뭐가 되는 거죠? 대체제가. 갑자기 최근에는 어떤 보니까 옷 만드는 태광산업에서 마스크를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원래는 마스크를 하나도 안 만드는 업체였어요. 옷 만드는 업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얘들이 갑자기 만들고 있어요. 다른 대체가 아니라 잠재적 진입자예요. 만드는 시설은 다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 옷 만들다가 난닝구 만들다가 뭐 만들면 되는 거죠? 백양에서 뭐 만들면 되는 거죠? 런닝구 만들고 와이셔츠 만들다가 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잠재적 진입자예요. 잠재적 진입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대체자. 그 다음에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산업 내부의 경쟁자들. 이 5가지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파이브 폴시스. 마이클 포터라고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해서 그래서 산업 내 위험을 파악하려면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파이브 폴시스를 해요. 파이브 폴시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돼요. 이거는 뭘 연구할 때 많이 쓰냐면 한 산업을 연구를 했어요. 경쟁자가 많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 퀄리티가 엉망이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난 KT를 쓰고 있는데 SKT로 가. 그럼 LG로 갈래. 3개밖에 없어요. 돌고 돌아왔자 3개는 쓰게 돼. 그럼 얘들은 뭐예요? 통신 가격을 엄청 높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쓰겠지. 등등과 관련된. 그럼 정부 같은 경우에서 과연 이거를 풀어줘야 될지. 풀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경쟁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그게 통신회사들의 도움이 될까? 소비자들의 도움이 될까? 이것도 사실 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통신회사들의 돈이 쌓이면은 소비자들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래서 사실 통신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그냥 많이 열어줘가지고 그냥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게 할까? 아니 몇 개 업체만 있게 할까? 사실은 기존에 국가가 많이 지배하는 업체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 경영할 때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게 이게 논문들에 관련해서 컨트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들에 관해서 쓸 때 논문에 양에 관한 논문을 쓸 건가 질에 관한 논문을 쓸 양. 양과 관련된 논문을 쓸 건가 질에 관련된 논문을 쓸 건가. 양에 관련된 건 뭐예요?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무슨 횟수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양은. 질은 뭐예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너 행복하니?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 게? 너 집에 가면 행복함을 느끼니? 집에 생각만 해도 싫어요.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탑픽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논문을 쓰는 포인트는 자연과 전략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은 수도 없이 많은 기업 활동 관련 모든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 논문을 나는 질로 접근할 건지 양으로 접근할 건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양으로 하면 편하긴 하는데 양에 해당되는 정확한 도구들을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학예 논문들이나 연구서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질에 집중이 돼요. 예, 잠깐 쉬었다가 양가질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